자, 일단 이제 select SQL 문장인데 select from절 어떻게 쓰느냐? where저는 빠져 있죠. 조건절 빠져 있고, 자, select all from employee.titles. 자, 여기서 employees는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DB 이름이고 titles 얘가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us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DB를 선택 안 한 상태에서 특정 DB 안에 있는 테이블을 쓰실 때는 이렇게 DB명.점 그 테이블명 이렇게 하시는 거고, use라는 명령을 이미 use employees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employees 쓴다라고 메시지 떴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 employees 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titles 이렇게 넣으면 employees DB 안에 있는 이 타이틀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명령어도 이게 짧죠. 그래서 use 명령을 알아놓는 게 좋겠죠. 프로그램 상단에 use employees SQL 한번 실행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쓰시는 게 낫지, 모든 소스 코드에 다 이런 식으로 명시성도 생각해서 조금 이제 이거 앞에 붙이는 게 좋습니까? 뭐 그런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길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elect라는 select절에 열 이름을 이제 쓰는 건데, 요게 이제 테이블에서 필요한 열만 가져올 때 이제 쓰는 거고요. 열을 이제 열의 그 테이블 안에 구성된 열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의 열을 가져오고 싶을 때, 자, 콤마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요. 열 이름의 순서는 출력하고 싶은 세로. 자,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그 필드 컬럼의 순서가 아니고 내가 순서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부인데 뭐 번호,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나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테이블 만들 때는 이 순서로 만들어 놓고 내가 앞에 제일 먼저 띄우는 거는 나이부터 띄우고 싶어요. 돼요. 어떻게? select 여기다가 age라는 필드부터 나를 하면 돼요. age, 콤마, name 이렇게 하면 나이 페이블에서 나이를 먼저 찍고 열을 찍고 그 다음에 name 이름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DB 테이블 열의 이름을 확실하지 않을 때죠. 여기 못하네요. 자, 조회하는 방법. DB 테이블 열의 이름이 확실하지 않을 때, 확실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 조회하는 방법. 자, 현재 서버에 어떤 DB가 있는지, 자, DB 어떤 DB 종류가 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럼 show databases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죠? 테이블 목록도 show tables 해서 복수형으로 씁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show tables 이렇게. 현재 서버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자 물어보고 싶다. 밑에 데이터베이스 인플로이스에 있는 DB 인플로이스에 있는 테이블 정보 조회돼 있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의 정보를 실제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조회할 때는 show 띄우고 테이블 띄우고 스테이터스입니다. show 테이블 스테이터스에서 테이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테이블들이 어떤 이름의 테이블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show tables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실 때는 show table status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이 있다는 거는 이게 한 문장이죠. 명령 한 문장입니다. SQL 명령 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입력하고 실행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employees라는 이 테이블의 열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employees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요 이름을요 describe 혹은 dsc, describe의 앞에 네 자리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describe 다 쓰셔도 되고요. dsc만 쓰셔도 돼요. 뒤에다가 내가 테이블 구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을 뒤에 넣으시고 세미콜론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DB 조회하기 해서 DB가 존재하면 지우고 다시 만들기. 자, DB 쓰다 보면 예전 쓰다 보면요 뭔가 깨져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명령은요 drop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여기 drop 데이터베이스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 drop 데이터베이스명,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스트라는 DB가 있어요.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DB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drop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하시면 테스트 DB가 지워지는데 DB 안에 이미 테이블이 있다.
DB를 지우면 테이블까지도 날아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SQL DB가 존재하면 우선 삭제한다. 이거는 뭐냐면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그냥 막바로 그냥 바로 지운다 했을 때는 drop 데이터베이스 SQL DB 이렇게 적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명 앞에 if exist라는 키워드를 더 추가하게 되면 만약에 요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에 SQL DB가 있으면 얘기입니다. 존재하면 SQL 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drop 데이터베이스 명령이 실행하는 거고요. SQL DB가 목록이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drop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없는데 실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drop 명령 실행해라. 그걸 이렇게 drop 데이터베이스 if exists 좀 길죠? 예. 실제 이제 삭제할 데이터베이스명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create 데이터베이스명 여기서는 SQL DB라고 줬죠. 네. 자, 계속 사용할 쿼리는 SQL 파일로 저장해서 재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SQL은 여러분들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텍스트 편집기든 저장했다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메모장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SQL을 실행하실 때 SQL을 이렇게 작성해 놓을 저장해 놓으시면 다음에 내가 어떤 SQL 명령을 썼는지 이런 것도 재사용할 때도 그 SQL 계속 작성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 그랬죠. 그러면 SQL 내가 한번 써봤어요. 형식이 좀 헷갈려. 그러면 위에다가 주소문을 하나 달아놓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소문은 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슬래시 별표 슬래시를 쓸 수 있는데 주소문을 달아놔요. 예. 달아놓고 다음에 복습하실 때 한 개의 파일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SQL 문장을 쫙 작성해 놓고요.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뭐 수정할 때, 뭐 테이블 뭐 만들고 생성 수정할 때, 다음에 DML 조작할 때, 그 SQL문들 한번 써봤던 거 차례대로 정리를 쫙 해놓고 주석을 다 다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미 이해를 하고 다 써봤던 거죠. 내가 알고 있는 SQL 문장 이만큼이야 라고 딱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프로그램 할 때도 SQL 좀 헷갈리면 구글링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본인이 했던 거 찾아봐도 되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하면 구글링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SQL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했던 거 저장해놨다가 불러서 쿼리 창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워크벤치에는 기본적으로 SQL 우리가 사용했던 거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장해놓고 다음에 저장했던 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불러서 쓰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워크벤치에 MySQL 워크벤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을 줘서 조회하는 겁니다. 특정 조건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만 조회할 때 select from where절, select절, from절, where절 세 개의 절을 쓰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where절 이제 보면 조회하는 결과에 특정한 조건을 줘서 원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select 다음에 필드 이름을 주시고요.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 주시면 되고요. where절 다음에는 조건식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금방금방 넘어간다 그죠?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테이블 크기가 클수록 찾는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관계 연산자, 자, 이 where절 쓰실 때 어떤 연산자를 쓸 수 있나 했거나 또는 자, 이럴 때 우리 조건을 연결할 때는 OR 연산자 쓰시면 되고요.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조건 연결 만드실 때는 AND 논리 연산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필드에 있는 내용과 어떤 값을 비교를 하고 싶어요. 같은 레코드를 검색해라. 어떤 값이 큰,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성적이 100점 이상인, 100점 이상이란다. 100점인 학생을 찾아라 하면 이퀄 쓰시면 되고요. 수학 성적이 뭐 80점 이상인 학생 목록 봐라 그러면 뭐 수학 매스 스코어가 크다 뭐 80 이런 식으로 조건을 쓰시면 되겠죠. 뭐 if else 문에서는 요 연산자 그대로 씁니다. 똑같아요. 같다, 작다, 크다 한데 조금 다른 게 요거 if 같이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 한 다음에 립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죠. 크기 모아놓은 거 껐색깔로 요거는 다르다. not equal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SQL 쓸 때
꺽쇠갈로 이렇게 크다 작다를 이렇게 입을 모아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는데 이게 나디 거라고 같은 겁니다. 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안 쓰잖아요. 지금 다른 쓰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런 거 안 씁니다. 그죠? 예. 그래서 SQL에서는 다르다는 표현이 요구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아와 and 추가해서 논리 연산에 not도 있죠. 부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닌 회원, 그 여자겠죠. 여자가 아닌 회원, 남자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not이라는 논리 연산자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조합할 때 select from where를 쓰는데, 자, 여기 이제 between, and 뭐 이런 이제 형태로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in 이런 조건도 있어요. 그다음에 like 패턴 검사할 때 쓰는. MySQL에서 패턴을 검사할 때는 like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자, 데이터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연속적인 값으로 구성됐을 때 between and는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값. 자, 우리가 그 if 조건 만들 때 뭐 점 A 학점은 뭐 90점 보다 뭐 크거나 같으면서 100점 이하인 100점 이하인 거 뭐 이렇게 해서 A 학점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구간값 할 때 그렇게 쓰는데 between and를 쓰시면 됩니다. between 뭐 value 1 and value 2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연속적인 값일 때 between and를 쓰시고요. 조건 할 때 이산적인 값 쓸 때 조건은 in 여기에 포함되느냐 뭐 이런 이제 형태의 그 조건이고요. 그 select name, address 자, 요 두 개의 name과 address, addr, address 컬럼을 select해서 보여달라 했던데 자, 프롬절에서 user tbl, user 테이블 얘기하겠죠. 자, 조건절 나옵니다. where 한 다음에 addr 필드가 equal 뭐 같은 거 경남, 그죠? 여기 조건 하나입니다. or 또 addr 필드 내용이 전남. 여기가 또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or addr은 경북 뭐예요? 조건 세 개죠. 뭐예요? 이거 회원 중에 고향이 아니 주소가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경북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출력해달라 이 뜻이죠. 예, 지역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자 이거나 이거이면 보여달라 이거죠. 예, 그래서 OR라는 논리 연산자 사용해서 요 여러 개의 조건을 하나의 전체 큰 조건으로 묶어서 외어절을 작성했습니다. 그죠? 충분히 해석 다 되실 거예요. 자, 요렇게 표현한 것을 i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in이라는 요 외어절 할 때요. in이라는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했는가 보면 이 앞에 내용은 같고요. addr 필드 외어절 있고요. 외어 한 다음에 addr 필드 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연산 씁니다. 그 다음에 갈로 안에다가 경남, 전남, 경북 해서 문자를 표시로 작다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요건 무슨 이야기냐면 addr 필드의 내용이 in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뜻이에요. 어느 안에? 요 갈로 안에. 갈로 안에 뭐 있습니까? addr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경남이나 전남이나 경북 요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느냐? 요 값을 가지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위처럼 select에서 or로 연결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길이를 좁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값 자체가 비연속적인 값이고 or로 계속 연결을 해야 될 때 SQL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where 다음에 필드명 그 다음에 in 키워드 넣고요. 그 다음에 소갈로 안에다가 요 어드레스하고 비교할 그 값 하나 둘 셋 세 개를 넣어줘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경남이면 true, 어드레스가 전남이라도 true, 어드레스가 경북이라도 true 이 말입니다.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하나의 값이 이 addr 값으로 필드에 들어가 있으면 추려가 돼서 조건 추려가 돼서 요 name과 어드레스 필드 값을 출력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요. 자, like 패턴 검사하는 거 쓰는 거죠. like 우리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요. 도스에서 별표는 모든 거, 물음표는 이미 한 문자, 그죠? 그래서 아스테리스크는 한 문자도 되고 없는 것도 되고 여러 개도 되고 다 됩니다, 그죠? 물음표는 그 물음표 하나당 하나의 문자가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릿수를 의미하죠.
SQL에서 아스트릭스 그 별표 대신에 퍼센트를 씁니다. 예, 와일드카드로. 예, 그래서 퍼센트, 예, 무엇이든, 예, 예, 문자 뒤에 퍼센트 넣으면 무엇이든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스의 물음표 와일드카드는요, SQL에서는 MySQL에서는 언더바 밑줄 있죠, 밑줄. 그러니까 물음표 3개하고 같도록 얘가 만들겠다. SQL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SQL에서는 like 쓸 때 밑줄 3개 걸으시면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밑줄 요 하나당 여기 이미의 문자 하나가 오든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한 글자와 매치하기 위해서 만든 언더바. 그다음에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퍼센트. 예, 요런 패턴 와일드카드를 씁니다. 라이트 계산할 때. 자, 그리고 이제 any, all, some, 서브쿼리. 서브쿼리는 맛보기 봤습니다. 그죠? 쿼리 안에 쿼리가 들어있으면 서브쿼리입니다. 그래서 쿼리 안에 쿼리가 들어가 있으면 서브쿼리 혹은 하위 쿼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위 쿼리 있죠? 서브쿼리. 메인 쿼리. 반대로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메인 쿼리. 하위 쿼리가 있으니까 상위 쿼리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메인 쿼리, 서브쿼리, 상위 쿼리, 하위 쿼리, 부모 쿼리, 자식 쿼리, 그죠? 예, 요거는 자료마다 표기하는 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도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서브 쿼리 하면 예, 일반 쿼리가 있고 그 아래에 그 안쪽에 있는 쿼리를 얘기하죠. 영문 그대로 읽으면 서브 쿼리잖아요, 그죠? 자,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가 들어있는 거. 예, 다음에 서브 쿼리 사용하는 쿼리로 변환한 예제다. 자, 아래 이제 김경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김경호라는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같은 사람의 이름과 키를 출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글을 읽으신 동시에 SQL 문장이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이 요구사항 분석을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화면에 결과로 김경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이름을 주면 김경호든 홍길동이나 어떤 사람 이름을 주면 그 사람 키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이 출력되게 해주세요 프로그래머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SQL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 where 조건에 김경호의 키를 직접 써줘야 한, 자, 뭔 말이냐.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select 자, 셀렉터절이죠. 네임과 하이트, 이게 이제 키겠죠. 하이트. 네임과 하이트라는 클럽명이 나오고요. from user tbl 돼 있네요. 테이블을 tbl로 표시했네요. 그죠? 유저 테이블이 있어요. 자, where 조건절이죠. 자, 하이트 필드의 값이, 자, 하이트 필드 값이 크다. 뭐보다 177. 이거죠. 예. 요 SQL 명령은 그 회원들 중에 요 177이라는 값보다 더 큰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요 하이트 항목에, 그죠? 키가 이 하이트라는 클럼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회원별로. 그래서 그 하나하나 검사할 때 177보다 큰 회원들을 골라서 이름과 키를 출력해 다오 하면 177보다 큰 사람들의 이름과 키가 쫙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조건이 위에 170키가 17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김경호라고 딱 지정했죠. 그러면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한 번 더 찾아가야 되죠. 이 사람이 키가 몇 센티미터인지 찾아가야 되죠. 그죠? 김경호가 몇 센티미터인지 알아야, 그죠? 이 사람 키를 기준으로 해서 더 큰 사람 찾아내잖아요. 그죠?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자, 밑에 서브 쿼리로 이렇게 만든 거 보시면, 자, select name height, select name, height, 그다음에 from user table where height 했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 177이라는 이거 대신에 자, 소괄로 안에다가 서브 쿼리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요 소괄로 안에 있는 서브 쿼리를 실행하면 김경호 님의 키가 요 소괄로 자리에 리턴이 되겠죠. 결국에는 일반적인 그 키가 177이 아니라 실제 김경호라는 사람의 키가 숫자가 요 자리에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된 다음에 메인 쿼리가 실행되겠죠. 서브 쿼리, 메인 쿼리, 부모 쿼리, 자식 쿼리, 그죠? 상위 쿼리, 하위 쿼리, 그죠? 구분하시면 됩니다. 바깥쪽 쿼리, 안쪽 쿼리, 구분하시죠.
그래서 안쪽 쿼리부터 먼저 실행해서 긴공호 키가 여기 오면 예를 들어서 뭐 긴공호가 177이다. 여기 나왔으니까 177이라는 값이 여기 이제 요 서브 쿼리가 실행된 긁어 값이 이렇게 이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바깥쪽에 외부 쿼리에 있는 요 조건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의 하이트 값이 177 보다 그냥 요 부분이 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실행이 돼서 그래서 김경호님이 177인지 187인지는 몰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쿼리를 나눈다 그러면 요렇게 서브 쿼리를 나누셔야 돼요. 이죠. 자 여기 홍길동에 있는데 그죠? 야 홍길동이 너네 반에서 너보다 그 키 큰 사람이 몇 명이래. 자 이렇게 길이를 나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으니 홍길동이 너보다 키 큰 사람 몇 명이야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쿼리를 작성하기가 애매하네. 내공이 안 돼서 서브 쿼리를 못 쓰네 하면 어떻게 돼요? select 요 안에 있는 서브 쿼리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일단 김경호라는 이름으로 김경호의 키를 하이트 값을 일단 한번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경호 키가 160이다 결과 뜨면 요 160이라는 값을 다시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두 단계로 거쳐가지고 따로따로 수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서브 쿼리를 알면 김공호든 홍길동이든 박길동이든 너보다 키 큰 사람 몇 명이 하면 바로 나옵니다. 서브 쿼리 넣어버리면. 자 서브 쿼리의 결과가 둘 이상이 되면 에러가 난다. 자 서브 쿼리 요 부분 소갈로 부분 이게 이제 서브 쿼리입니다. 내부 쿼리 서브 쿼리 하위 쿼리 요 서브 쿼리는요 결과가 몇 개가 돼야 된다? 한 개. 서브 쿼리의 결과는 한 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서브 쿼리 요 소갈로 여기 소갈로 안에 있는 요 서브 쿼리에 실렉트 했을 때 요 하이트 결과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나와야 되고 둘 이상의 값이 나와버리면 에러가 발생이 된다. 요거 이제 중요하죠. 요게 이제 문법 요거는 체크해 넣으셔야 됩니다. 서브 쿼리의 결과는 하나만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ny, all, some, sub query, 하위 쿼리 중에서 any 딱 나오는데 서브 쿼리까지만 일단은 끊을게요.